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 한시 감상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허난설원의 시를 좀 보시겠습니다. 조선의 천재 여자 여류 시인이라고 표현하는 허난설원의 시인데요. 잠깐 처음엔 허난설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래서 이 작자에 대한 그때 시대적인 배경, 심리 이런 걸 좀 보고 나서 시를 보시면 더 시가 아주 멋지게 감상이 되는 거 아시지요? 자, 오늘은 채령곡이라는 시를 보시기 전에 허난설원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허난설원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중점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들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시 한번 감상해 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허난설원이라고 하는데 본명은 허초이라고 하죠. 호는 난설원이라고 하고요. 자는 경번이라고 하는데요. 자라는 것은 성인이 되면 받는 이름이고 중국에 있는 경번이라는 사람을 상당히 사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번이라고 이름을 받았고, 난설원이 이제 호가 돼서 우리가 허씨의 난설원에서 허난설원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고요. 허씨의 5문장가가 있어요. 허난설원의 아버지 허엽이라는 분이 또 대단한 불신이고, 좀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교육을 하셔서 이렇게 허난설원이 시를 짓는 공부도 하고 아주 대단한 그 끼를 알아봐서 아버지께서 그 재주를 다시 펼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하죠. 허성이라는 이복 오빠입니다. 허엽이라는 게 허난설원의 아버지가 2번 결혼을 하는데요. 첫 번째 부인한테서 아들 하나와 딸 2을 낳고요. 2번째 부인한테서 아들 2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첫째가 허봉이고, 그 다음 둘째가 허초이고, 세 번째가 우리가 많이 아는 홍길동정의 허균이지요. 허난설원의 스승은 송곡 이달인데요. 당나라 시의 아주 대가이십니다. 허봉 오빠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허봉 오빠의 친구의 송곡 이달에게 당나라 시체를 아주 많이 전수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허난설원은 좀 시가 그 당나라의 한시풍이 200의 한시풍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도가적인 성격도 많고, 그래서 당시풍의 시들이 아주 이제 허난설원의 시에 많이 묻어난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허난설원이 인생이 바뀐 게 결혼 때문입니다. 김성립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이 김성립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허난설원이 좋아했던 첫째 오빠 허봉 오빠의 친구 김첨의 아들입니다. 허봉 오빠의 친구 김첨의 아들이니 어느 정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난설원이 결혼한 이후에 삶이 비극적으로 바뀌는데요. 일단 허난설원은 27살에 사망을 하십니다. 참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남편 김성립이 과거급제가 실패를 합니다. 결국에는 허난설원이 죽고 난 다음에 과거급제에 하게 되는데요. 또 시어머니하고도 그렇게 많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2자녀가 연달아서 연년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친정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오시는, 어디 이렇게 나라의 명령을 받고 갔다 오다가 또 사망하신다고 하고, 허봉 오빠가 귀양살이 중에 사망을 하는데, 귀양을 가게 된 게 이제 율곡 이의를 비판하다가 선조가 귀양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허봉 오빠가 귀양살이 중에 또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오빠가 사망을 하게 되고, 허균 동생이 반역죄로 또 몰려서 서울들과 어울리면서 반역죄에 연루되어서 또 죄의 고초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허난설원의 상당히 좀 삶이 결혼 이후가 아주 힘들었다고 하죠. 결혼 전에는 오빠들과 아빠와 정말 남자들과 동급, 정말 차별 없이 공부하고 좋아하는 일 하고 하였으나, 김성립과 결혼하면서 상당히 힘들게 되는데요. 김성립은 허난설원이 죽고 난 다음에 과거급제를 하고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거기엔 자식이 없고요. 임진왜란이 나면서 또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그때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김성립은 과거급제에서 홍문관에서 일할 정도로 아주 인재였는데, 어떤 책 보니까 김성립하고 허난설원이 잘 맞지 않았던 이유는 서로 좀 사관이 좀 다르고, 서로 남자와 여자의 이런,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러는 사관이 상당히 좀
뚜렷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허난사람하고 많이 맞지 않았을까. 또는 허난사람이 너무 똑똑하니까 김성님이 많이 좀 밖으로 나돌았지 않았나. 그래서 또 허난사람은 독수공방 신세를 많이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식으로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허난설원의 시집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허난설원의 많은 시를 볼 수 있느냐? 허난설원이 시를 잘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를 많이 지어놨는데 죽기 직전에 동생 허균에게 자기가 죽게 되면 자기가 지었던 시들을 다 태우라고 했는데 허균이 보기에 누나 시를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다 태우기가 힘들어서 어느 정도 남겨놓고 허균이 상당히 똑똑했다고 해요. 그래서 누나의 시를 다 외워가지고 이렇게 다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 사신들 왔을 때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나중에 유성룡의 발문을 받아서 다시 자기가 근데 관직에 됐을 때 출간을 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난설원 시집이 이 허균에 의해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난설원 이야기는 뭐 대강 제가 아는 선에서 이렇게 했고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기억하실 것은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삶이 살짝 달랐고요. 천재적인 시 재능이 있었고 당나라의 시를 좋아했던 선곡 이달의 제자이다 보니까 또도 허봉 오빠가 귀양 가서 우리 난설원 시지라고 당나라 시집을 직접 선물도 주고 붓도 주고 이렇게 적극 지원했다고도 해요. 그리고 동생 허균하고도 상당히 많이 친밀하게 지내면서 글을 지었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천재적인 시인이었으나 잘 때를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뜬 것이 우리에겐 너무너무 비극적이죠. 그래서 오늘 허난설원이 지었던 채령곡이라는 시도 아주 멋지거든요. 한번 어떤 당풍의 시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채령곡을 보시면 7원 절구입니다. 7자 4줄이니까요. 그래서 7자가 되면 어떻게 읽죠? 4자, 세자 읽습니다. 그래서 추정, 장호요. 벽, 옥류. 그 다음 하화, 심처, 개, 난주. 자, 복랑, 격수, 투, 연자하여 요피인지 반일차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우리 임제의 무어별하고 좀 분위기가 비슷한데요. 하나씩 볼게요. 끝까지 한번 잘 보세요. 자, 먼저 추정장호 벽옥류라고 했습니다. 가을추 깨끗할 정이니까 가을 깨끗한 긴 호수, 그러니까 가을에 맑고 깨끗한 긴 호수가 있었어요. 푸를 벽 구수로 푸른 옥 색깔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그걸 가을 맑고 긴 호수에 아주 그냥 예쁜 깨끗한 벽옥 같은 강이 흐르고 있었나 봐요. 가을 맑고 긴 호수에 벽옥 같은 물결이 흐르고 있었다. 두 번째 보시면 연꽃아 깊을신 고처니까 연꽃 깊은 곳에 멜게 난초란 배주 목남배 매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배 매어 놓고 그 다음 복랑, 격수, 투, 연자하고 여기가 참 멋진데요. 만날뽕 사내랑입니다. 사랑하는 낭군 만나 물 사이에 두고 연박 씨앗 자자로 봐서 연꽃 씨앗을 툭 던지면서 장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는 거예요. 연애하는 겁니다. 낭군 만나 물 사이에 두고 연꽃 툭 던지면서 아는 체하고 이제 놀았겠죠. 상상을 좀 하시면 예쁘죠. 그랬더니 자, 보세요. 멀려 당할 피 다른 사람인 알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알을 당하여 반일 하루에 반절이나 수 부끄러웠다.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들켜 반나절이나 부끄러웠네 라고 했습니다. 어떤지 아시겠어요? 둘이 이렇게 연애하는 걸 사람들이 멀리서 봤습니다.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반나절이나 부끄부끄 했다고 하죠. 어쩌면 이렇게 시를 썼을까요? 반나절이나 부끄러워네 해서 아주 한 여인이 사랑하는 광경에서 수줍음을 잘 표현한 글이라고 하죠. 모아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가을 맑은 긴 호수에
큰 물결 흐르고 있었습니다. 연꽃 깊은 곳에 연못가에다가 목남배 메어놓고 낭군 만나서 물 사이에 두고 연법 던지면서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멀리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걸 내가 알아차려서 반일 동안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정말 예쁘지요? 이렇게 예쁜 마음의 헌난서른의 여성스러운 시를 오늘 대표적으로 보셨습니다. 오늘 좀 슬픈 한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헌난서른이 결혼하고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죠. 남편분은 과거에 계속 낙방을 하고 시어머니하고는 좀 사이가 좋지 않고 그 와중에 자식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잘 키우고 있었는데 이 딸과 아들이 연년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무덤에 가서 지은 시예요.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그렇게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는 아마 자식만 보고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니들 때문에 산다라는 감정이 있었을 텐데 그런 아이들이 죽음을 정말 어린아이가 죽었으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살 마음이 정말 없었을 거예요. 헌난서른이 그 뱃속에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 둘을 먼저 보내고 뱃속에 아이까지 있었지만 그 아이까지도 자기가 어떻게 잘 될지 걱정도 되는 마음을 이 시로 좀 표현했는데요. 엄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방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헌난서른의 이름과 호와 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고 이 시는 젊은 어머니인 헌난서른은 어머니는 젊은 어머니 작년에 딸이 죽고 또 올해 또 아들이 세상에 떠나는 일을 겪어서 그 아이들 무덤에 가서 시를 짓는 겁니다. 어린 자식들의 무덤이 마주보고 있는 광릉 땅에 헌난서른 슬픔의 땅일 수밖에 없었고요. 헌난서른이 강릉 출신이잖아요. 경기도 광주를 강릉이라고 합니다. 백양나무에 바람 불고 소나무와 가래나무 사이에 희미한 도깨비불이 너울거리는 무덤가에 도착을 해서 자식들을 위해 제사를 지냅니다. 지전 사르고 혼 부르는 망자를 위로하는 술도 올리고요. 자식들의 혼백이 서로 어울려 노는 모습을 상상도 하고 다시 한번 슬픔을 느끼고 뱃속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였으나 과연 이 아이가 탈없이 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읊었습니다. 모두 잃지는 않을까 불안해했고 자식을 앞세운 비통함과 회한을 이기지 못해 숨죽여 우는 부모의 시를 쭉 한 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보십시오. 먼저 다섯 자기 때문에 세자 두자 있음 두자 세자 이더라도 에 이렇게 광릉토 두자 세자입니다. 쌍분 상대 기호 소소 백양 풍이다 귀하 명성추 치전 소여 혼이요 현주 전여 구라라고 했습니다. 자 응지 재형홈 야야 상추유라 종유 복중 해인질 안기 기장성이리요 낭음 황대사 혈읍 비탄성이라 황대사라는 말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한시예요. 시작할게요.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에 광릉 토라 슬프다 광릉 땅이요. 광릉은 아이들이 파묻힌 그 땅이고요. 현재는 경기도 광중을 뜻한다고 합니다. 쌍분 상대기다. 두 개의 무덤, 이 무덤 보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을까요? 저는 감정이입을 해보면 못 살 듯합니다. 정말 자식을 어떻게 앞세우고 두 개의 쌍 무덤이 서로 같이 묻었다고 합니다. 대하여 쏟아 있구나. 그 무덤 보고 정말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두 무덤이 서로 마주대하고 이렇게 솟아 있구나를 일어날 기로 표현을 했네요. 소소 백양 풍이다. 보통 무덤가에 나무들을 이렇게 푼데 백양나무를 좀 하얀색 버들나무를 심었나 봐요. 그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나는 소리가 얼마나 쓸쓸하고 소술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백양나무에 바람 소리마저도 기쁘게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서 소슬한 바람 분다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 귀화 명송추다. 무덤가에 많이 심는 나무가 소나무하고 가래나무예요. 그래서 도깨비불, 귀신불이 소나무와 가래나무에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근데 사람 죽었으니까 무덤가를 표현하는 말 같습니다.
그다음 지전 소여혼이라 종이돈으로 니들의 영혼을 부른다. 이제 옛날에 비나이다 비나 이렇게 무당들이 할 때 돈 종이로 만든 돈을 이렇게 손으로 비비면서 하는 부분, 그래서 그걸 지전이라고 하는데요. 지전을 불사르면서 그걸 태워야 이제 혼이 온다고 표현하는 제사법이니까요. 너희 혼을 부른다. 그러면 이제 술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주 전 여구다. 너희들 무덤에 내가 술 바친다. 현주는 제사 때 쓰는 술 대신 쓰는 찬물입니다. 이제 진짜 술을 제사 때 지금 묘지에서 물을 준 거예요.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한 잔 술을 너희 무덤에 앞에 내가 놓고 있구나. 그래서 아이들 홀령 보러 온 거죠. 나 니네 보러 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 놓아 우는 거죠. 여기서 응아름자가 응당, 마땅히, 알다, 알지라고 하는데 응당, 알다라는 표현을 여기다 조금 제가 꼭 그럴 거라 여기다를 응당, 알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돼요. 아우랑 형이랑, 그러니까 누나랑 남동생이랑 니네 홀령이 인당 너희들끼리는 알아보고 있지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들의 넋을 서로 너희 넋은 응당 알고 있지? 그러라고 엄마 안다. 서로 알고 있을 테지라고 같이 이렇게 홀령이 됐으니 니네 잘 지내고 있지라고 표현하는 거죠. 야야 상주 유라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자를 두 개 쓸 때는 강조하는 거예요. 밤마다 서로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지라고 또 엄마가 말을 하는 거죠. 종유 복중 해라. 비록종 세로종자인데 비록 있을지라도 수고해요. 비록 있을지라도 뱃속에 어린아이가 있을지라도 동생이 하나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 안가 기장성이라. 편안한 자가 맨 앞에 하면 어찌 아닐 가능성이 많죠. 어찌 오를까, 그럴 수 있을까. 바랄기, 잘할장, 이룰상, 장성하다라는 말 단어죠. 어떻게 어찌 얘도 무탈하게 장성하기 바랄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니들도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내가 니네를 먼저 보냈는데 뱃속의 아이가 오랫동안 그렇게 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어찌 장성하기를 바랄 수 있으리요 라고 했죠. 자, 낭읍 황대 사라라고 했는데요. 눈물 흐릴 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결랑, 물 흐르듯이 줄줄줄 을푸름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읊조립니다. 뭐를? 황대사라는 시를 자기가 읊조리는데 도대체 이 황대사라는 시가 뭔데 묘지가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읊었을까요? 그걸 좀 볼게요. 중국 당나라 고종 때 이현이 지은 노래인데요. 황대과사라는 게 원뜻입니다. 이현은 고종과 칙천무 사이에서 난 아들이에요. 권력 다툼의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순번이 돼서 이제 황태자가 되었는데 형이 그렇게 죽었으니 자기는 또 어떻게 죽음을 당할지 겁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현이 이러한 상황을 걱정하면서 황제의 혈통을 오이에 비유를 해서 한 명씩 제거되는 것을 시에 읊습니다. 어떻게 해서 꺾어서 죽이고 매달아서 죽이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이 이렇게 넝클넝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비틀어서 죽이고 따서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언젠가 나도 죽겠지라고 하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이 허난사원 입장에서는 첫째 딸 가고 둘째 아들 가고 뱃속의 아이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갈지 내가 어떻게 아냐라고 하면서 이 황대사를 빗대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앞일을 모르니 걱정되는 마음에 그랬겠죠. 그래서 혈읍이 탄성이다. 피눈물을 흐릅니다. 피눈물을 흘려요. 그 다음에 슬플비 삼킬탄 소리성. 소리를 삼키면서 슬퍼해요. 여러분 울 때 피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삼키면서 꾹꾹 참으면서 우는 그것을 감히 상상이 되시죠. 경험은 해보지 않았지만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 시를 보고 정말 울 텐데요. 소리를 삼키면서 내가 무덤 앞에서 니들을 위해서 운다. 이게 바로 탄성이죠. 정말 자식들 앞에서 우는 엄마의 시인데 그 감정이입이 되면서 저희들은 이렇게 감정이 욱 하면서 이렇게 좀 목이 메이게끔 하는 이 시를 짓는다는 건 대단한 천재죠. 그 감정에 훅 우리를 들고 가잖아요.
오늘 허난서원 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빈여음이라는 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통 시가 하나씩인데 빈여음은 시가 4개나 됩니다. 그래서 사수라고 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빈여음 시 하면 네 번째 시가 상당히 유명한데 저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까지 해서 총 4개의 시를 보겠습니다. 오원 절구로 된 시가 4개나 되니까요. 상당히 좀 길 수도 있는데 이야기가 쉽게 풀리니까요. 어렵진 않습니다. 끝까지 저랑 한번 한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현안설원의 빈여음인데 가난한 여자가 읊조리는 시입니다. 시에 당연히 가난한 여자의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죠. 확실히 여자의 시기 때문에 여자의 감정을 정말 잘 드러내는 정말 천재적인 시인 같습니다. 헌안설원 시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감정인데 정말 대단한 여자다.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녀의 작품을 더 많이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으로 안타까움이 많더라고요. 한번 끝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5자니까 2자, 3자 읽습니다. 기시, 핍, 용색, 공침, 복, 공지, 소소, 장한문, 양매, 불상식이다 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는요. 아니 불자인데 뒤에 디귿자 발음 때문에 발음이 좀 불편해서 부로 바뀝니다. 부대, 한 아색이여 진일, 당 창직이다. 유유, 부모련이여. 살인, 하회식이다. 두 번째 거고요. 세 번째는 야구, 직미, 휴요, 알알, 명한기다. 알알, 처음 본 한자죠? 좀 더 설명드릴게요. 기증, 일필련이요. 정작, 하수, 의요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게 유명해서 색깔을 좀 달리 해봤습니다. 이것이 거의 빈여음의 마지막 구구 결론입니다. 수파, 금전도, 야한, 십지직이다. 위인, 작가의요, 연연환, 독수리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기시, 핍, 용색이다. 어찌, 이것이 어찌 모자랄, 핍, 얼굴용, 얼굴 색자입니다. 어찌 내가 모자란 용모냐, 모자란 얼굴색이냐, 모자랄 것 하나도 없는데 라는 뜻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어찌 모자란 용모와 안색이란가, 나 이렇게 예쁘고 이만하면 되지 않겠어? 라는 의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나는 바느질 공, 장인공 기술도 있고 겹쳐서 나 짤집, 배틀도 잘 짜는 기술도 있는 여자야 라는 뜻이죠. 나 이만하면 잘생겼고 이쁘고 나 이런 재주도 있는데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소소장 한문집이에요. 내가 젊을 때 어렸을 때부터 한문 차가운 집, 그러니까 가문이 별로 유명하지 않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쁘면 뭐예요? 솜씨 좋으면 뭐예요? 어려서 이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여자가 지금 읊조리는 거죠. 그랬더니 좋은 중매쟁이, 좋을량, 중매매, 안입을, 서로상, 알식 정말 대단한 중매쟁이들이 서로 아는 체를 안 해요. 아무리 솜씨 좋고 예뻐도 뭐가 없으니까 가문이 부자가 아니니까 아는 체를 안 하고 있구나 나 몰라라 하는구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부대 한 아색이요. 안 입을 띠대 이렇게 띄고 있다 얼굴에 좀 나타나 있다를 여기다 띠대에 안 입으니까 내가 티내지 않고 있었다. 뭐를요? 춥고 배부른 기색을 내색하지 않고 있어야 좋은 혼처도 오고 사람들이 좋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춥고 굶주린 기색을 띠지 않고 있었다. 진일 당 창직이요. 하루 종일 진종일 마땅히 창가에 앉아서 뭐만 해요? 배틀만 짠다. 바느질하고 있다 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유유 부모련이라 오직 내 부모만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 부모님이야 나를 안쓰럽게 여겼자 오직 부모만 불쌍히 여기고 있네. 그쵸? 얼마나 아이고 이런 재주 있고 좋은데 가문이 안 좋아서 좋은 중매자리 들어오지 않고 저렇게 하루 종일 고생만 하는 딸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야. 얼마나 속이 터지고 아프고 부모 잘 만났으면 좋은데 시집가련만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 그 다음 살인하 회식인데 우리 모일 회자를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해석해야 해석이 여기는 부드럽습니다. 사방에 있는 이웃이 어찌 나를 알아주고 이해하랴라는 뜻이죠.
우리 부모만 알지 그 사방의 이웃들이 내 어려움, 내가 이렇게 배틀만 짜고 있는, 내가 기술이 있고 이쁘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단 얘기죠. 이웃이 나의 이런 형편, 그런 상황을 이해하겠느냐? 못하지라고 하는 거죠. 야, 미휴라, 밤이 오래되었어도 짜는 것을 쉬지 않았다 이 말이니까 반딧불도 계속 짜고 있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이 천을 짜가지고 팔아야 돈이 되니까, 또 나중에 그 천으로 바느질해서 옷감을 만들어야 돈이 되니까요. 안알명한기다. 이게 바로 오늘 특이한 자인데요. 근심후 비슷하게 해서 아래 창걸 창 알자인데 많이 쓰는 건 아니고, 알알을 두 개 쓰면 창이 부딪히는 거 창 소리 나는 것처럼 배틀이 소리 나는 걸 의성어처럼 씁니다. 그래서 찰칵 찰칵 창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딱딱한 물건이 부딪힐 때를 알알이라고 합니다. 찰칵 찰칵 울명 울린다. 차가운 배틀 소리만 울리는구나. 이게 뭐 계속 밤새 배틀 짜고만 있는 거예요. 소리는 배틀 짜는 소리만 들리는 거고요. 밤새. 자, 그래서 기증일필련 익힐련 뭐 시를 익힌다는데 여기서 누임명주련이라는 뜻이 있어요. 명주 누있다는 말 한번 이렇게 짜서 삶아서 정말 옷감으로 딱 만들어 놓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배틀 짜여가서 한 필에 이렇게 명주 비단이 딱 되릴 거예요. 배틀 짜여서 한 필에 딱 비단이 되면, 자, 종작 하수 의요. 마침내 모을종 끝에 가서는 지을짝 될 것이다. 될짝 누구의 어찌 누구 옷, 누구의 하수, 그러면 누구의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누구의 옷이 될 것이다. 마침내는 내가 이 짜는 것이 누구의 옷인가는 되겠지. 그렇죠. 배틀 짜서 팔면 누군가는 사가서 되는데, 그렇게 자기가 짠 배틀을 사갈 사람은 부잣집 여자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자, 마지막에 이제 네 개수의 자기 마음을 쓰는 겁니다. 수파, 내가 손에 잡고 있습니다. 쇠가이 칼을, 자, 쇠칼을 잡고 있어요. 가이 칼을 잡고 있노라니. 야한, 밤이 차니까 추우니까 십지직이다. 열 손가락이 고들지 꼿꼿하게 god았다. 얼마나 손이 시리고 아팠겠습니까? 열 손가락이 꿋꿋해지는구나. 위인 자 가의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시집가는 옷을 지을자 만들면서도, 자, 년년 해마다 돌아올 환이 아니라 도리어 홀로 잠잔다. 독수공방이네. 해마다 도리어 나는 독수공방이네. 실상 달이 시집가는 여자들의 옷감을 만드는 일을 하지만 나는 결혼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일만 하네 라는 뜻은 가난한 여자의 슬픔을 뜻하는 거죠. 모아서 보면 재밌어요. 한번 볼게요. 어찌 이 내가 용모가 기색이 모자란단 말이냐. 나는 바느질 기술도 있고 배틀 짜는 기술도 있다. 다만 어릴 적부터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좋은 중매쟁이가 아는 채도 안 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싶어서 춥게 어렵게 살고 굶주린 기색을 띠지 않았고 하루 종일 마땅히 내가 배틀만 짜고 있었다. 오직 우리 부모만 나를 짠하게 여기시고 이웃들은 나의 형편 알아주지도 않았다. 밤새도록 짜는 거 쉬지 않고 배틀 짜는 소리만 밤새 들리고, 이 배틀을 다 짜면 끝내 누군가의 옷이 되겠지. 손에 가위를 들고 있으니 추운 밤에는 손이 다 꼿꼿하게 굳고 언다. 누구를 위한, 이게 남을 위해서 시집가는 옷을 만들고는 있지만 해마다 나는 독수공방이네. 그래서 가난한 여자의 처량한 심정을 얼마나 이렇게 잘 지었는지 여러분도 훅 오시죠. 이렇게 오늘도 빈야움이라고 해서 헌안서론의 시를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